안녕하세요.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오광표입니다.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220만 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그 중에서 15만 2천 명 정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코비드-19,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발견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. 1930년대에 조류에서 먼저 발견이 되었고 1960년대에 비로소 사람을 감염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.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30kb 정도 되는 유전자 염기 서열이 3만 개 정도 되는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로서 바이러스의 구조는 엔벨롭 바이러스입니다. 즉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의 바이러스는 거주기, 엔벨롭이 있습니다. 대부분 그 호흡기 바이러스가 엔벨롭 바이러스가 많은데요.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인 그 엔벨롭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겠죠.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엔벨롭 위에 단백질이 거기에 보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박혀 있는 스파이크라고 하는 그러한 단백질의 모양이 마치 전자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왕관과 같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라틴 말로 그 코로나라는 그러한 어원을 사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명칭을 조기 학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.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기생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종류이기 때문에 숙주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사람 또는 포유동물, 조류를 숙주로 해서 감염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패밀리 안에 즉 알파, 베이타, 감마, 델타라고 하는 4개의 시너스가 보고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사람을 감염하는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파와 베이타, 그 중에서 특히 베이타에 관련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임상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르스, 메르스, 지금 코비드-19 이러한 것들은 모두 베이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게 S, E, M, N이라는 4개의 단백질이 있습니다. S는 스파이크를 대표하는 단백질이고 E는 envelope, M은 membrane, N은 뉴클레오 캡시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감염에 중요한 라고 알려진 것은 S, 스파이크 단백질인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예를 들어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파이크가 CD26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는 DPP4라고 하는 그러한 그 리셉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과는 달리 이 코비드-19 코로나 바이러스는 ACE2라고 하는 리셉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그 ACE2가 발현이 되는 곳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 티슈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폐, 우리의 폐가 이제 ACE2가 많이 발현이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사이트가 되고요. 그 이외에도 장이나 신장 같은 곳이 이 ACE2를 발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그 많은 emerging infectious disease와 마찬가지로 이 동물 매개의 감염병입니다. zoonotic disease라고 명칭을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박쥐 같은 게 오염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그 사양 고양이라든지 낙타 또는 천상갑 등을 매개로 해서 사람을 감염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2002년도에 사람들한테 심각한 그러한 질환을 야기했던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, 사양 고양이를 매개로 해서 사람한테 전염이 되었고요. 2012년도에 이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낙타를 매개로 해서 사람의 전파가 되었고 2019년도에 발생한 코비드-19 같은 경우에는 박쥐에서 천상갑, 그래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. zoonotic disease, 동물 매개로 감염하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 면역체계가 그 전에 많이 적응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새로운 종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익숙한 그러한 그 다른 병원성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좀 더 치명적인 그러한 그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로서 유전체가 R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다른 그런 아데노 바이러스나 팍스 바이러스와 같은 DNA로 구성된 바이러스보다 RNA가 복제를 할 때 돌연변이 가능성이 약 1000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돌연변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의 어떤 한 가지 백신으로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어하는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추적되어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전에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,
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좀 달리 이번에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감염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. 최근에 학계 보고에 따르면 공기 중에서는 약 한 3시간 정도 살아남고 고체 표면에서는 종류에 따라서 살아남는 시간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. 구리와 같은 그러한 금속 성분에서는 약 4시간 정도, 또 종이 판지 같은 곳에서는 뭐 24시간 정도,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서는 2, 3일 정도, 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3일 이상으로 살아남아서 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이러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올해까지는 개발될 그러한 가능성이 또 많은 대중들한테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인 접촉을 피하고 손을 잘 씻고 손을 가지고 뭐 눈이나 코나 입이나 점막이 있는 곳을 만지지 않고 이러한 그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